있을 것 같다. 또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 하루의 일과 끝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받았습니다. 10분씩 심정 대화를 하자. 10분 정도로 10분씩 심정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습관이래. 매일같이 이렇게 있다 뜻이 말이야.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심정 대화를 하고서 잠자리에 들면은 이게 벤틸레이션이 다 됐잖아요. 대화의 저기 뭐야 감정 처리가 다 됐으니까 밤잠을 잡니다. 잠이 바라. 그리고 심정 대화가 잘 되면은 성적인 친밀감은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못 믿겠다는 겁니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전에 4쪽의 맨 아래 남녀 성관의 차이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7번을 보니까 활발한 성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면역 기능 강화. 하나님이 왜 이 부부간의 성생활을 즐기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 운동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장수 노화 방지, 우울증이 예방된다.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순환기 질환 예방되고 전립선 질환 예방, 성기능 강화, 자궁 질환 예방, 미용 효과가 있다. 자긍심이 높아지고 정신이 건강해진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그 부부간의 성관계가 안 좋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성공했다 하면은 남자는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사회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내들이 어떻게 되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구실과 핑계를 찾아서 안 만나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등 돌려대고 애들 때문에 어떻고 시어머니 때문에 안 되고 핑계만 계속 대는데 응? 여기는 젊은 부부가 있는 거 아니고 여성 갱년기 폐경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생리적으로 잘 안 되시대요. 폐경 이렇게 갱년기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폐경이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답이 나와. 다음 페이지 봐. 5페이지에 보니까 8번 성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 가르침에서 굵은 글자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2번 3 4 남편과 아내는 항상 상해의 성을 반대시켜줘야 한다. 5 부부간의 성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뭔가 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과 관계를 갖지 않을 거예요. 등의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부부관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평생 분방하지 말라. 같은 침대에서 자라. 그만큼 부부간의 성생활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6번 시작. 부부는 동등한 입장에서 결합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는 성경은 이쪽으로 있습니다. 누구와 성관계를 할 것인가를 제안하셨으나 누구와 하느냐? 배우자하고만 하라.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하면 음행과 간음이라고 했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성은 즐기고 누려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성적 친밀감을 누릴 것인가를 제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두 사람의 합의하에 여러 가지 체리와 기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9번째, 행복한 성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 이 장님이 질문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답을 할 건데요. 다른 것도 보세요. 기교보다는 인격에 초점을 맞추라. 자, 여기 테크닉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하고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점점 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저기 인격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치지 말고 그 상대방을 그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좋아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보다 과정을 즐겨라. 그러니까 올가슴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 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과정을 즐기면 결과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애무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라. 그런데 아까 그 대화 가운데서 옆에다 씁니다. 심정대화, 일상대화 말고 심정대화를 하면은 그게 전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정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늦추도록 하라. 남편의 자신과 속도는 반비례 한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자신감이 있으면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으면 속도도 그만큼 늦출 수 있다. 근데 남편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서두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감이 있으면은 느리게 진행하란 말이야. 이렇게 서둘지 말고 아내를 전의를 통해서 즐겁게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듯 나는 처음에 이제 아내도 나처럼 한 번밖에 사정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다르게 만드셨어. 남자는 한 번에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자는 5번 이상을 할 수가 있어. 멀티플 올가슴이 가능하다. 나는 자매님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 같아서 별로 뭐 반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자들은 여러 번 절정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자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내를 먼저 기쁘게 하고, 그죠? 아내가 멀티플 올가슴을 다 경험한 다음에 아내가 이제 체력적으로 따지고 이제 당신이 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 남자는 나중에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응? 그렇지만 남자가 먼저 사정을 하고 절정감을 경험하고 나면은 아내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남자는 되는데 아내는 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아내를 먼저 기쁘게 하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해요. 그리고서 여기 보니까 새로운 분위기를 구상하고 방법을 시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매일 같은 틀, 목요일 날마다 같은 틀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몸의 반응이 그러니까 또 할 거 또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변화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도 바꾸고 어떤 게 장소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막 모텔 같은데 러브 호텔인가 뭐 그런 데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도 호텔 같은데 이렇게 남편이 준비해놓고 아내를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응? 이 새로운 거를 시도하란 말이야. 내가 뭐 못한 말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침부터 24시간 사랑하라. 집안 청소와 설거지도 돕고 자녀 잠자리를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준비해놓고서 빨리 들어와 그러지 말고 아내를 차라리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 재워주고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전이 효과가 있다고. 아내를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끝에 보니까 저기 아까 그 갱년기 자매들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은 남편이 사랑해줘도 아래서 액체가 안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 호르몬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끝에 뭐라고 그랬어? 루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 약국에 가면은 그걸 뭐라고 하지? 제니가 있어. 약국에 가면은 윤활유라는 게 있다고. 윤활유를 만들어서 팔아. 그 부부 성생활을 위해서. 그것을 바르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증이 전혀 없이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을 때는 이렇게 남편이 사랑하고 애모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 체액이 나오게 돼 있어, 여자들. 근데 이제 일정한 나이가 들면 안 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와요. 몸의 반응이 안 돼, 그게 갱년기가 되면.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거를, 저기 여러분 나이 정도 돼가지고 윤활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돈이 있는데도 안 쓰겠다는 거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친밀감을 위해서 삶의 경험을 공유하기. 그 정서적 친밀감 맨 위에 보세요. 오락적 친밀감, 위기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 영적 친밀감.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가 서로 이걸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런 하나의 지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커플 관계 자가 평가. 요거 이제 상담소 같은 데 가서 이제 하잖아요, 이런 거. 그럼 이거 5만 원 받는 거거든요. 5만 원 받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거저, 그냥 거저. 거저 줬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통을 버려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자료거든요. 집에 가서 이걸 하면서 부부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재를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페이지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20가지. 보통 남편들 다 그래. 남편이 아내가 바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거. 대개 사람이 비슷해요. 이런 걸 놓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자녀들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자녀들의 아버지를 존경해 주는 것이다. 응?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특별히 지금 그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뭐 중학생 때부터 성관계가 막 그렇게 안 났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그 훈계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을 갖다가 타부시하고 금기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더 하게 돼요. 더 호기심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육을 평소에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성교육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5번씩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죠. 응?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루에 한 번씩 샌드위치를 하잖아요. 그거 언제 좋으냐면 아이들 학교 떠날 때죠. 학교 갈 때 그렇게 샌드위치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안정감을.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엄마는 이혼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응? 엄마 아버지 사이가 좋은 거를 확인하고 가잖아. 그리고 또 샌드위치로 사랑을 확인해 주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컨센트레이션, 집중이 돼요. 그럼 학교에서 성적도 올라가게 돼 있어. 공부 잘하라는 말이 필요 없이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한테 확인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security, 안정감을 누리면 거기에 컨센트레이션, 집중이 따라오게 돼 있어. 주의 집중하게 되면 성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교육 차원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하나의 지침을 드리는데 오늘 산수 성적이 얼마나 올랐냐 이런 거는 묻지 마라. 영어가 어떻고 뭐 성적 그런 거는 신경 쓰면은 더 안 돼. 그러지 말고 아이들한테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게 오픈 질문을 하라고. 뭐 수학 점수가 어떻고 이런 거 묻지 말고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시잖아요.
애들이 왔을 때 식사하면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A, B, C로 답하면 당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가르쳐줘.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친구하고 노는데 어떻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뭘 해? 추임새도 놓고 반영을 하라고. 아까 반영한 거 있죠.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핵심을 딱 요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어땠구나. 응? 기분이 좋았겠네. 예, 그때 화가 났었겠네. 뭐 이렇게 반영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예, 첫째는 이해심이 많다. 그냥 이해받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대개 부모들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반응을 해버린다고. 야단을 치고 반응을 하는데 받았습니다. 반영한 후에 반응하라. 반영을 먼저 하고서 그래서 네가 어땠을 때 기분이 어땠구나 해놓고서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반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아이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이해받는다고 느껴.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털어놔. 왜냐면 이해를 해주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해해주면.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야단을 치고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말이 없어져.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심정대화, 아이들하고도 매일같이 심정대화를 받았습니다. 의식화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식이라는 거거든요. 패밀리 리추얼. 가족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일정한 때가 되면 오늘처럼 저기 성만찬 하듯이 성만찬 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의식을 집집마다 몇 가지 만드는데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칫솔질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의식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상하자마자 화장실 가는 게 의식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10분씩 심정대화하는 것을 의식화하라는 거죠. 우리 집안의 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식사할 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든지 집안마다 상황이 다르지. 그걸 의식화해서 이렇게 습관화하다 보면은 우리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그 숨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세 가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생각과 내 느낌, 감정, 그리고 바람. 앞으로 일찍 들어와서 숙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 있잖아요. 당신 일찍 퇴근했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심정대화라고 해요. 심정대화. 여러분 유익했습니까? 네. 신청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매일같이 심정대화를 하라 그랬는데 거기 하나만 더 쓰고 마칠게요. 세 가지 종류의 대화. 세 가지 종류의 대화. 아까는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일상대화, 심정대화, 갈등대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대화 방식을 중심으로 세 가지 종류 되어 있어요. 대화하는 방식이지. 예, 첫 번째가 원수되는 대화. 예, 대화를 했다 하면 원수되는 대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입닥치라고 그러고 쓰잘데없는 소리.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 원수되는 대화를 해요. 멀어지는 대화죠. 원수되는 대화. 그거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오늘 다 결석을 했어. 그 원수되는 대화 하는 사람은 이런 데 안 와. 두 번째 대화. 두 번째. 멀어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이쪽에서 뭐라고 물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일전이 있다고 하는데 재밌겠지, 그지? 오늘 야구하고 애들은 몇 시에 온다고 그러는데 멀어지는 대화. 첫째는 원수되는 대화, 두 번째는 멀어지는 대화예요. 자, 세 번째 대화는 다가가는 대화. 자, 다가가는 대화는 아까 심정 대화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관심을 표현하고 탐색하고 반영하고 눈 맞추고
다가가는 대화죠. 다가가는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은 받았습니다. 친밀감이 생긴다. 다가가는 대화 자꾸 하다 보면요, 정서적인 친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감정을 알아주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이렇게 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뭘 하냐면요, 앞에는 다 빼놓고서 그 C만 반영을 하는 거야. 감정만. 그래서 화가 났었다고, 그게 기분 안 좋았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통하는 거야. 정서적인 친밀감이 딱 생겨. 그러면은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달라지고 부부간에도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여자들은 안 배워도 잘해. 근데 남자들은 의식적으로 배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돼요. 왜냐면 저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저는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 교육도 저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엔 자녀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오늘 부부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주님의 때에 만나서 한몸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과 딸을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우리 가족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